그럼 직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이건데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이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은 많이 물어보시면서도 개인 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일 텐데, 사실 개인 파산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적 제도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파산이 더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이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파산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에 따라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지만, 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개인 파산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겠죠.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불능 상태여야만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내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의 해약금, 퇴직금,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들을 다 포함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나 6개월치 생계비,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으로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닌데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30만 원 정도가 돼요. 소득이 이거보다 많다면 개인 파산은 안 되고 개인 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직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이건데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직장이 있더라도 월급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론상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최저생계비가 180만 원이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거니까 파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전에 개인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2항에 따라서 면책받은 이후로 7년이 경과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기간은 단순히 신청한 날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면책 결정일로부터 7년을 기다리셔야지 다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04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와 관련된 건데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거짓으로 빚을 내거나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헐값으로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또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해주는 등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사치, 도박 등 낭비로 인한 채무가 과도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는 이런 사행성, 투기성 채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아니면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이런 걸로 인한 채무가 너무 많으면 면책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채무가 조금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그 금액의 비중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파산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해 버리시거나 이렇게 해서 파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개인 파산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세한 요건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만 잘 체크를 하셔도 본인이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파산은 회생과는 달리 한번 신청을 하면 중간에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또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못 받으시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개인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